우선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필터 함수부터 먼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파이썬에는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규먼트로 함수를 넘겨주고요. 두 번째로 이터러블 타입, 리스트나 튜플과 같은 이터러블 타입을 넘겨주면 이 이터러블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에, 조- 그 함수의 리턴 값이 true가 되는 값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값들로 이루어진 필터링된 객체들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맵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사용 방법은 비슷해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함수를 넘겨주시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리스트나 튜플과 같은 이터러블 타입을 아규먼트로 주시면 이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서 그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결국 x가 x의 제곱으로 매핑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맵 오브젝트, 맵 객체를 리턴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스트로 바꿔주면 우리가 그 변환된, 매핑된 그 객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존에 만들어진 필터나 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제들을 다뤄봤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필터가 어떻게 동작하길래 그렇게 동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파악해 보기 위해서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봤어요. 파이썬에 있는 필터 함수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흉내를 내본 거죠. 여기서는 첫 번째 아규먼트를 이터러블이라고 했고 두 번째 아규먼트를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이터러블 타입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냈죠. 그리고 그 꺼낸 원소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넘겨주죠. 그랬을 때 함수가 true를 리턴하면 리스트에 추가하겠다라는 코드로 구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리스트를 리턴하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필터링된 그 객체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그 리스트는 꼭 숫자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일 필요는 없어요. 문자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넘기더라도 어떤 함수를 넘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필터링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숫자들의 리스트인 경우에는 짝수들을 찾겠다, 홀수들을 찾겠다, 양수를 찾겠다 이런 그 조건식들을 갖는 함수를 넣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문자열로 이루어진 리스트인 경우에는 문자열의 길이가 얼마 이상인 그런 원소들만 찾겠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 직전에 그런 랩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해 보세요 하고 문제를 드리고서 저희가 점심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혹시 구현 다 되셨나요? 잘 되던가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매핑된 원소들을 저장할 리스트를 리절트라고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 일단은 원소들이 아무것도 어떤 값들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비어있는 리스트로 먼저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맵핑된, 그러니까 변환된, 터, 맵핑된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맵핑된 값들을 저장하게 될 빈 리스트를 먼저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가는 어펜드를 할 건데, 개수만큼 어펜드를 해야 돼요. 어디 있는 개수만큼 어펜드를 해야 되냐면,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변수를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반복문은 for x i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얘가 리스트라고 생각하고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리스트의 세 번째 원소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리전트에다가 어펜드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어펜드를 하시냐면
얘가 함수가 있죠. 그 함수에다가 아규먼트로 x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터러블의 원소들을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순서대로 반복하면서 그 원소를 fn에 주는 거죠. 원소를 fn에 줬을 때 그 fn 함수 fn의 리턴 값을 리스트에 추가한다. 이런 뜻이죠.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함수한테 넘겨줘서 그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해주면 그 값을 리절트에 추가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리턴 문장을 더 넣어주셔요. 리턴 리절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코드 이해되시죠? 네, 되시죠? 여기 10번째 라인부터 12번째 라인까지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문법으로 간단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쓰실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쓰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result에는 원소들을 저장한 리스트가 될 텐데 어떤 원소들을 저장할 거냐면 fx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할 거예요. 딱 그거죠. fx라고 하는 값을 리스트에 어펜드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x가 어디에 있는 값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x가 for x in 어디에 있는 리터럴에 있는 이렇게만 쓰시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값들로 이루어진 리절트를 리턴하는 거. 그래서 여기를 주석 처리한 이유는 여기 있는 세 줄의 코드는 여기는 한 줄의 코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주석 처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만 쓰시든지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세 줄처럼 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정말로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숫자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숫자들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매핑해주는 그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난수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umbers라고 할게요. 리스트 컴포네이션 쓰겠습니다. 랜덤 모듈의 rand range. 레인지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디까지 하겠다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10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for 변수 이름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언더스코어 range 그러면 얘는 난수 10개로 이루어진 범위는 이런 범위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범위의 난수 10개를 저장하죠. 10개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자, 이 리스트를 먼저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매핑을 할 거냐면 짝수인 경우에는 문자열로 even이라고 매핑하고요.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에는 문자열로 odd라고 하는 문자열로 매핑. 우리가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절트에다 저장할까요? 만든 함수 이름이 myMapper.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터러블이니까 넘버스를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함수를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 자리에서 함수를 바로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그게 람다. 람다의 아규먼트는 리스트 넘버스의 원소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의 원소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even 또는 odd 중에서 한 가지가 매핑이 되는데요. 자, even은 언제 매핑이 되는 거냐면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even, else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od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서 리절트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결과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93은 홀수, 1은 홀수, 77도 홀수, 33 홀수, 91도 홀수, 16이 짝수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 이것도 짝수고요. 11은 홀수, 6은 짝수, 마지막 76 짝수 이렇게 있습니다. 잘 되죠. 그래서 아마도 그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맵이라고 하는 함수도 이렇게 비슷하게 동작하는 게 아닐까. 아규먼트로 함수를 주면 리스트에 있는 x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줘서 함수가 리턴하는 값을 리스트에 추가해서 리턴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myMap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마 위쪽에서 language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마 이런 순서로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Python, SQL, Java, 그다음에 자바,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네. 자,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해보시냐면요. 랭귀지스의 원소들을 무엇으로 매핑하시냐면 글자 수, 글자 개수, 글자 수로 매핑하는 그런 기능을 마이맵퍼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파이썬은 6글자죠. 그럼 얘는 6이라고 하는 숫자로 매핑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SQL이니까 3글자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로 매핑되면 되고요. 얘는 자바는 4, 자바스크립트는 5, 6, 7, 8, 9, 10, 10글자인가요? 네, 10글자인지 11글자인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HTML은 4, 이런 식으로 매핑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my mapper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실 때에는 첫 번째가 리스트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nguages라고 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함수죠. 이 자리에서 함수를 직접 만들겠다는 람다.
람다는 여기 설명이 아규먼트가 한 개다, 리턴 값이 한 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규먼트 선언, 파라미터를 선언하시는 거고 리턴 값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만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x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x는 이 리스트에 있는 문자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리턴해줄 값은 뭐예요? 이 문자열의 글자 수, 글자 수를 리턴해주면 되니까 리턴 값은 len x가 되겠죠. 이렇게만 하시고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시면 파이썬은 6글자란 뜻이고요. SQL 3글자, 자바는 4글자, 자바스크립트 4글자, 그리고 HTML 4글자 이렇게 매핑을 시켜줍니다. 자, 동작 잘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들을 아니면 혹은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함수들을 보시면 아규먼트 자리에 펑션을 아규먼트로 주세요라고 문서가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서를 보시면서 아규먼트 몇 개짜리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리턴 값은 어떤 리턴 값을 주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문서를 보고 그 문서대로 함수를 넘겨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수행해주는 그런 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매퍼와 필터와 매퍼와 필터와 같은 그런 함수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뭐 이것 이외에도 뭐 다른 함수들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예제들은 저희가 그런 함수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다들 다 잘 되세요? 다 잘 되십니까? 그럼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GitHub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은 GitHub에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자, 이제 아마 문법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는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인 메서드, 뭐 이런 내용들을 먼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 파일을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갈까요? 구글 드라이브로 가셔서 여기서 new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컬앱 새 파일 만들기 하겠습니다. 저희가 13번째 파일이에요. 그래서 제목부터 바꿀게요. 파이썬 13번. 제목 바꾸시고 컬앱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혹은 아니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그런 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잘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굳이 우리가 그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하지만
이런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체지향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려면 거기에 백그라운드로 들어있는 그런 지식들을 용어들과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는 클래스와 함수들을 이용할 때 더 잘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클래스를 직접 만들려고 객체지향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개념을 공부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자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개발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개발자라기보다는 뭐 어떤 데이터 분석가 내지는 DB 엔지니어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 이용하시는 방법,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 나왔느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그 시험 점수를 저장하는 어떤 객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학생들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학생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먼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서 리스트 안에 있는 첫 번째 학생의 시험 점수들을 읽어서 총점이나 평균을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학생의 시험 점수들을 읽어서 두 번째 학생의 시험 점수 총점, 평균 이런 것들을 계산하거나 출력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리스트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튜던츠라고 하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를 쓰면 리스트죠. 자, 이 리스트 안에 원소들을 저장을 할 거예요. 각각의 원소들은 딕셔너리로 만들 겁니다. 딕셔너리로. 중괄호를 쓰시면 딕셔너리죠. 첫 번째 학생이에요. 첫 번째 학생은 이름이 딕셔너리는 키 밸류로 저장하는 객체죠. 그러니까 키 값을 먼저 써주셔야 되고 그 키 값에 해당하는 value를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 학생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세 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을 했고요. 시험은 90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어 과목을 수강을 했고요. 영어 점수는 8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학을 수강을 했는데 수학 점수는 70점을 받았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첫 번째 객체를 보면 첫 번째 객체는 딕셔너리인데 이름 홍길동, 국어 점수 90점, 영어 점수 80점, 수학 점수 70점이라고 하는 세 과목의 점수와 그 학생의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도 똑같은 형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학생도 이름은 하고서 여기서 이름은 이번에는 오쌤이라고 할까요? 쌤이고요. 오쌤이고 그 다음에 국어 시험을 봤어요. 키값으로 문자열, 코리안 이렇게 하고 77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시험을 더 못 봤어요. 매스
수학은 조금 잘해서 한 80점 정도를 받았어요. 이게 두 번째 학생. 똑같죠? 형식이.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의 형식이 똑같죠. 이름을 갖죠. 국어 점수를 가지고 있죠. 영어 점수 가지고 있죠. 수학 점수 가지고 있다. 한 명만 더 할까요? 세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도 똑같은 형식이어야 될 거예요. 이름. 스컷이라고 할까요? 스컷도 국어 시험을 봤어요. 국어 시험을 봤는데 국어 점수는 50점밖에 못 받았어요. 영어 시험을 봤는데 영어 시험은 100점을 받았어요. 수학 점수는 문자로 써야 되겠죠. 수학은 뭐 95점을 받았어요. 스콧이라는 학생이 영어와 수학은 잘하는군요. 국어는 못하지만. 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우리가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전. 그 나오기 전이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을 꼭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스튜던트들을 가지고서 무엇을 해보시냐면 한 줄에 하나씩 이름, 총점, 평균을 출력을 해보세요. 학생이 3명이기 때문에 어, 홍길동 총점 몇 점, 평균 몇 점, 오쌤 총점 몇 점, 평균 몇 점, 스컷 총점 몇 점, 평균 몇 점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반복문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스튜던츠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스튜던츠는요, 세 개의 딕셔너리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딕셔너리는요, 키값들이 전부 동일합니다. 네 개의 키밸류 아이템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키는 name, 두 번째는 Korean, 세 번째는 English,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math. 자, 각각의 학생들에 대해서 요 한 명 한 명이 학생이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학생의 이름과 세 과목의 총점과 그리고 평균을 출력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반복할 수 있겠죠. 변수 이름은 S라고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스튜던츠에서. 변수 이름은 무조건 X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 여기서 제가 S라고 변수 이름을 만든 이유는 스튜던츠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꺼낸 객체 하나는 학생일 거기 때문에 학생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변수 이름을 만든 거예요. 자, 총점 계산할 수 있겠죠. 총점을 토탈이라고 할까요?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S는 무슨 타입이래요? 스튜던트에서 아이템 하나를 꺼내면 딕셔너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S는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는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총점은 이 S에는 무슨 값이 있을까요? 코리언이라고 하는 키 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S에는 키 값으로 English라고 하는 키 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에는 키 값으로 Math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의 총점 아닌가요? 그 다음에 총점을 계산했으면 평균도 계산할 수 있겠죠. 평균은 토탈을 과목이 세 과목밖에 없어요. 그죠? 3으로 나누겠다라고 하시면 되죠. 이게 평균. 자, 그러면 우리는 프린트 하시면 돼요. F스트링 이용할까요? 자, 이름을 출력하고 싶어요. 이름은 이렇게 할까요? 이름 뭐, 그 다음에 총점은 하고서 총점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균은 하고서 평균을 쓸 수 있겠죠. 자,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 중괄호 안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S, 그 다음에 대괄호, 뭐라고 들어있어요? name. 이게 키값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름이고요. 총점은 변수 이름이 토탈이잖아요. 평균은 미인이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잠시만요. S 이렇게 S죠. 네네네. 이거 따옴표 때문이에요. 따옴표 때문이고 여기를 큰 따옴표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아까 에러가 났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문자열을 만들 때 여기를 문자열을 작은 따옴표로 만들었죠. 작은 따옴표로 만들었는데 키 값을 사용할 때도 키 값을 따옴표를 써주셔야 되죠. 근데 키도 문자열이니까. 근데 작은 따옴표 안에 또 작은 따옴표를 쓰려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큰 따옴표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바깥쪽을 큰 따옴표로 쓰셔도 돼요. 바깥쪽을 큰 따옴표로 쓰시고 안쪽을 작은 따옴표로 쓰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포맷 F 스트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석으로만 하면 F 스트링을 큰 따옴표로 만드셔도 돼요. 네, 큰 따옴표로 만드시면서 이름은 하고서 여기다가 중괄호를 쓰시는데 S 대괄호 그다음에 여기서는 작은 따옴표로 네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총점 그다음에 평균 마찬가지 방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총점은 그냥 변수 이름이니까 토탈 이렇게 쓰시면 되고 평균은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깥쪽을 여기를 작은 따옴표를 쓰셨으면 안쪽에서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써주시면 되고 바깥쪽을 큰 따옴표로 이렇게 쓰신 경우에는 안쪽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쓰시면 돼요. 똑같은 결과를 줘요.
네. 자, 결과 잘 나오죠? 네, 첫 번째 학생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90점, 80점, 70점을 다 더하면 240점, 240점을 3으로 나누면 평균은 80점. 두 번째 학생은 오쌤이었고요. 그래서 이름 오쌤. 77점, 66점, 80점을 다 더하면 223. 3으로 나누면 74.3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 학생은 이름이 스컷. 그리고 총점은 50점 더하기 100점 더하기 95점, 그러면 245점, 평균은 81.6 이렇게 나옵니다. 잘 되세요? 잘 되시죠? 자, 이런 방법의 문제점, 이 방법의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리스트를 만들 때,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줄 때, 리스트가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개의 딕셔너리가 키값이 전부 다 일정하면, 전부 다 같은 키값으로만 이루어진 딕셔너리를 주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여기를 국어 점수를 코리언이라고 하지 않고 KOR이라고 한 거예요. 영어 점수를 잉글리시라고 한 게 아니라 ENG라고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스튜던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스컷이라고 하는 학생은 KOR이라고 하는 키값에 50점을 저장했고 ENG라고 하는 키값에 100점을 저장했어요. 스튜던트를 만드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게 에러가 나죠. 어디서 에러가 나냐면 세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의 토탈을 계산할 때 코리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은 잘 출력을 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도 잘 출력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학생을 출력하려고 여기를 딱 들어갔는데 그 세 번째 학생은 코리언이라고 하는 키값의 그 아이템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잉글리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에러가 나요. 그래서 항상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오타도 있으면 안 돼요. 코리안, 뭐 잉글리시 이런 식으로 모든 객체들이 똑같은 키값을 갖도록 잘 만들어야지만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코드가 돼요. 예,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의 프로그래밍 방식은 방- 프로그래밍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문제점은 문제점은 딕트의 키는 중복되지만 않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반복문에서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는 기능이 계산하는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건 아까 코드로만 제가 보여드렸죠. 모든 딕셔너리들이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라고 똑같은 키값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객체가 코리언이 아니라 코리아라고 하든가 아니면 코라고만 키값이 만들어지면 이 수식은 이렇게 계산하는 수식은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가 안전하지 않은 코드가 돼요. 물론 만들 때 잘 만들면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발 방법론이 나와요. 영어로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함수를 사용해서 바꿔주도록. 자, 그럼 위쪽의 코드를 어떻게 함수형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느냐? 몇 가지 함수들을 정의를 할게요. 자, 첫 번째 함수는 create라고 해요. create student라고 할 거예요. 학생 정보를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름과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name, 국어 점수, 영어 점수, 그리고 수학 점수. 이렇게 네 개의 값이 있으면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을 만들 거냐면 student입니다. 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거예요. 딕셔너리를 만들 거예요. 딕셔너리. 자, 이 딕셔너리는 우선 name이라고 하는 키값을 가져요. 여기에 name 값을 줄 거고요. 두 번째 값은 코리안이라고 하는 키값을 가져요. 여기에는 코리안. 세 번째는 English라고 하는 키값을 갖고요. 여기는 English. 그리고 마지막으로 math라고 하는 키값을 갖는데 여기는 math를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return to count를 할 겁니다. 실행할게요. 네, 이 함수는 네 개의 아규먼트를 주면 첫 번째 아규먼트는 딕셔너리의 name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아이템 만들 거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이게 두 번째 아규먼트예요. 코리안이라고 하는 문자열 키값을 갖는 아이템에다가 밸류로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규먼트는 이게 세 번째 아규먼트죠. English라고 하는 문자열 키값을 갖는 아이템으로 딕셔너리에 추가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아규먼트는 math라고 하는 문자열 키값을 갖는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value로 만들어서 딕셔너리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로 student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아까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를 하드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드코딩 할 때는 여기가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키값을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생기죠. 근데 이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키값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딕셔너리는 항상 네 개의 키값을 갖는 name, Korean, English, Math 다른 키값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갖는 이런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용하게 되면 스튜던트를 다시 만들 수가 있겠죠. 스튜던트를 리스트인데 조금 다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스튜던트는 create student 호출하면서 홍, 길, 동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점수는 90점, 100점, 80점, 점수는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 create student 두 번째 학생 오쌤이라고 할 거예요.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순서를 주면 되니까 50점, 그다음에 55점, 65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을 거고. 세 번째 학생 create student score 70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출력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프린트 하시고 스튜던트 이렇게 출력해보세요. name, Korean, English, Math 이렇게 만들어졌죠. 두 번째 학생 name, Korean, English, Math 이렇게 만들어졌죠. 세 번째 학생 name, Korean, English, Math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딕셔너리는 다른 키값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 있는 코드가 이 코드가 안전한 코드가 되겠죠. 아까처럼 키값이 없어서 계산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에러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게다가 평균이 총점이나 평균을 만드는 것도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총점 만드는 거를 해볼게요. get total이라고 할게요. 스튜던트 객체를 넘긴다라고 할게요. 이 스튜던트는 create student로 만들어진 객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만 나타나시면 돼요. 스튜던트가 여기 스튜던트예요. 이런 모양의 딕셔너리라고 생각을 하고 딕셔너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코리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더하기 스튜던트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잉글리시라고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스튜던트의 값이 math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세 개를 다 더해서 리턴 하시면 돼요. 이게 총점을 계산하는 함수. 실행했어요. 실행했고.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 만들어 볼게요. get. 이것도 학생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넘겨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할 일은 get토탈이 있잖아요. 그죠? get토탈을 이용하시면 돼요. get토탈에다가 스튜던트를 주고 이러면 총점이 나오죠. 그 총점을 3으로 나눠주면 과목이 세 과목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가 평균이에요. 자, 얘도 실행하시고요. 이렇게 학생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함수로, 총점을 계산해주는 것도 함수로,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해주는 것도 함수로 만들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학생 이름과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는 코드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어요. 학생을 꺼내죠. 어디에서? 스튜던츠에서. 자, 이제 스튜던츠는 얘예요. 얘죠. 얘입니다. 총점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토탈 호출하시면서 뭐 하시면 돼요? S를 넘기시면 되죠.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get mea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스튜던트의 원소, 딕셔너리를 넘겨주시면 되죠. 총점 평균 다 있으니까 그럼 우리 출력할 거는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겠네요. formatted string. 자, 이번에는 바깥쪽을 큰 괄호로 쓸게요. f스트링을 써서 자, 이름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름값 넣어주시면 되고요. 총점은 하고서 총점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평균은 하고서 평균 써주시면 돼요. 이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 그 다음에 인덱스 무엇으로? nam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점은 토탈 평균은 이렇게 해보시면 네, 이름 홍길동 총점과 평균 이름 오쌤 총점과 평균 이름 스컷 총점과 평균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이게 함수형 프로그램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능들을 전부 다 함수로 쪼개는 거예요. 기능들을 전부 다 함수로 쪼개서 학생을 만들어주는 함수, 만약에 학생이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으면 그 딕셔너리에서 총점을 계산해주는 함수,
그 다음에 학생이라고 한 딕셔너리가 있을 때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 이런 것들을 함수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완성해 나가요. 이런 방식을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방식은요, 총점과 총점을 계산하는 함수 이름이 getTotal이었죠. getTotal과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 getMean이 있었죠. getMean은 학생이라고 하는 사전, 딕트 타입, 학생 딕트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getTotal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때 getTotal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때 얘는 이 create student로 만들어진 딕셔너리다라고 하는 거를 가정하고 만든 함수예요. 맞아요? getMean이라고 하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getMean이라고 하는 함수도 create students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가지고서 계산하는 거다라고 가정하고 만든 함수예요. 그 이외에 다른 객체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함수는 어떤 타입의 아규먼트든 다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이 아규먼트가 create student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진 딕셔너리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name, Korean, English, Math라고 하는 키들만 가지고 있는 이런 딕셔너리에서만 동작하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뺄게요. 네. 그래서 음,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 그러니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데이터와 그 기능은 총점, 계산, 평균 계산, 총점, 계산, 총점과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데이터와 기능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객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나옵니다. 목차까지 만들게요. 목차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거를 객체로 생각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객체로 생각하겠다. 데이터와 함수를 하나의 객체로 묶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건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코드가 많이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개념이 조금 생소한 개념들이 나와서 그런데 코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잘 보시면.